화천댐 못지않게 지역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양구댐 건설 이슈입니다. 정부에선 14년 만에 신규 다목적 댐 건설 계획을 밝혔는데 한강 권역에 새로 건설하는 4개 댐 가운데 2곳의 후보지가 양구와 삼척입니다. 특히 양구 수입천 일대는 천혜의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지역의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군수님, 양구에서는 그 양구댐 건설 입장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네, 지난주에 환경부에서 우리 양구 방산 수입천 댐을 건설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로 유감을 표할 수 없고요. 또 저희들은 사방이 댐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소양강댐, 또 화천댐, 평화댐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정말 교통의 오지, 육지 속의 섬이라고까지 전락이 좀 돼 있는데요. 1944년 화천댐 건설로 인해서 군량리와 공수리, 또 상무룡리 등의 많은 수몰물이 발생이 돼서 사실 그 삶의 터전을 좀 이동을 하게 됐고요. 또 73년도에 소양강댐 건설로 인해서 우리 남부 일부 지역과 또 춘천과 인제를 비롯한 38개리의 지역 주민들이 수몰이 되었습니다. 정말 상당수의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죠. 어떻든 도로가 끊기고 또 지역 경제가 악화되고 또 안개 발생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 환자가 증가가 되고 빈번한 또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일조량 변화에 의해서 우리 농산물이 많은 피해가 있고 또 댐 건설은 여전히 우리 양구군의 가장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양강댐 건설로 인해서 수자원공사는 연간 한 2천억 정도가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저희들 지난해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약 한 9억 7천 정도를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2천억 수익에서 0.5%도 안 되는 수익을 우리 양구군에 지원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용서할 수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소양강댐은 수자원공사나 또 수도권 주민들 또 국가에 대한 이익만 따른 거고 그 피해는 오직 양구군의 몫이 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가 정책이라는 이유로 꼭 국가 사업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정부가 또 수입천댐 건설로 인해서 지역 소멸을 부추기고 지역 경기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과 댐에 대한 건설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반드시 백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그 환경부에서 발표를 할 때 나왔던 얘기가 기후대응댐은 기존 댐하고는 다르다. 또 양구 같은 경우는 수몰 면적을 최소화하고 관련 규제도 최소화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좀 논리적으로 좀 빈약하다고 좀 보시는 건가요? 어떠세요? 그렇죠. 지금 정부에서 발표된 수입천댐은 민가도 없고 또 수자원에 대한 그 보호구역도 규제도 없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정부가 댐을 건설하겠다고 한 수입천 인근에는 정말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관광 지역을 또 지정이 됐고 또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로서 또 지정이 됐고 국가지질공원으로서 지정이 됐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인 열무거나 또 사냥의 최대 서식지를 환경부가 환경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떤 다양한 생물들이 수몰되고 파괴된다는 것은 정말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70만 명에게 좀 먹을 물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당위성도 설명도 없었고 또 마치 우리 양구 국민들은 무조건 희생만 피해만 강요당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수입천댐 건설은 소양강댐의 반복적인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소양강댐 건설로 인해서 수도권 주민들 또 국가 또 수자원공사의
이익이 들어와갖고 우리 양구군에는 1%의 수혜도 없는 그런 정말 웃지 못할 지경에 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강력하게 싸워서 백지화시킬 수 있도록 혼연의 힘을 다 쏟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엔 그 두 농객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기후 위기가 이제 피부로 와 닿는데 이에 대한 대응을 서둘러야 하는 시점입니다만 농객분들께서는 신규 댐 건설 어떻게 좀 보시는지 강대규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게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에어컨이 없던 시절에 학교를 다니게 되면 막 너무 더우면 선생님들이 바닥에 물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물이 기화가 되면서 흡열 현상이 일어나니까 기온이 떨어질 것이다. 또 물이 비열이 높으니까 온도 조절에 용이할 것이다. 라는 맹목적인 약간 과학적인 이상한 미신에 의해서 물을 막 뿌리는 것인데 저는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선생님들이 바닥에 물을 뿌려도 체감상은 하나도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전국 곳곳에 14개 지역에 댐을 만들어가지고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인데 어떠한 과학적 근거에서 이러한 그 조치를 취했는지 정말 전혀 알 수가 없고요. 또한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원인 말고 결과 발생에 급급하게 대응하는 꼴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인은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것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원인인데 저는 환경부의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환경부가 이 14개 댐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는 그 복장을 보면 굉장히 두터운 정장을 입고 있던가 혹은 민방위복을 입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는 곳에서 내가 환경을 생각하겠다고 위기 대책을 발표하는 그런 진정성조차 의심이 되고요. 저는 이 저희에는 결국 어떠한 건설 경기 부흥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내막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 그 비율을 잘 섞어서 적절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유정배 위원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환경부가 이제 이 14개 댐을 이제 새롭게 건설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름을 명명한 게 기후위기 대응댐 이렇게 했고 그 목표를 뭐 홍수 방어 능력을 높이고 가뭄에 대비하고 근데 중요한 건 세 번째 있다고 봅니다. 국가 전략 산업의 용수 공급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어요. 아까 이제 그 모니터에서 나왔지만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기후위기 대응댐이라기보다는 14개 댐 가운데에서 다모종 댐이 사실은 그 규모나 이런 면에서는 양구 수입천 댐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건 이제 의심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 반도체 산단 등에 공급하기 위한 공업용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화천댐 물뿐만 아니라 양구 그런 거죠. 그 사실 그 정부가 얘기하는 식으로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댐과 같은 거대한 구조물을 지금 세울 때는 아니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체감하고 있듯이 우리가 예측한 연 강우량에 맞게 내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현실이. 네. 그러니까 도심지에서 오히려 뭐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 범람하는 이유가 뭐 배수구 문제라든가 이런 그 도시 기반 시설들이 반환경적이고 또 이제 수해 침해, 그 재난에 대비할 수 없는 그런 구조물인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 지역에서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거를 댐을 건설해서 이제 그 예방을 하겠다는 거는 이건 이제 넌센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는 뭐 침수 지역의 그 펌프장을 늘린다든가. 도로 배수 시스템이나 제방 관리 같은 것들 좀 더 촘촘하게 해가면서 실질적으로 댐이 필요한지 여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툭 던지듯이 발표하고 주민들의 반응을 보고 대응하겠다 이런 태도가 과연 이 그 국가 정책을 다루는 이 환경부의 올바른 태도인가 이렇게 좀 분노가 치밀곤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농객분들께서 양구댐이 기후 대응댐이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두 분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저희가 수입천물이 하천댐의 주 수입원으로 거기 하천댐으로 합류가 돼요. 그러면 1억 톤의 담수량을 갖고 있는 수입천댐이
과연 얼마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고요.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은 만약에 담수량이 1억이 된다면은 남방 한계선까지 넘어가는 정말 군사적인 부분도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용인 클러스터도 중요하지만은 지역 주민들이 먹고 살고 지역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문수 교수님, 예, 말씀하시죠.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발표하기까지 즉흥적이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년에 걸쳐서 사실조사했고 여론조사했고 댐을 설치하면 순기능도 있고 악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순기능이라는 거면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은 재예방이라든지 부족한 용수 확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능이야 순기능이나 악기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을 사전에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하고 논의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할 테니까 너네 알아서 해라. 일방적으로. 너네 인구 몇 대냐. 이렇게 하면 너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 화천 때문에 용인 산단으로 들어오는 물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한강 홍수 통제소론지 얘기를 했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다는 얘기는 대꾸 안 하면 돼. 시간만 가면 돼.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은 이제 개선해야 된다.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은 단 한 명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도 보호해야 할 시기예요. 우리는 80년 동안 1년에 480억씩 손해보고 있는데 금을 갖다가 누구 잘 살게 하고 우리 동네는 왜 못 사놓고 그냥 방치해놓냐. 이거예요, 관건은.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라든지 산자부라든지 중앙정부에서 맞다고 얘기 좀 해보자. 안 나서요. 나서야 됩니다, 이 부분.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화천댐 철거하라. 그 호수 속에 우리도 집 짓고 살겠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충분하게 지역 주민이라고 대화하고 풀고 화천 지역 주민이나 양구 지역 주민들도 다 이해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가의 기간 산업이라면은 충분한 뭐 보상이라는 얘기하면 뭐 구걸한 것처럼 말씀 안 드렸지만은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죠. 송전설로 맞습니다. 주민들 얘기 100만 맞아요. 그러면 그 대안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야죠.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군수님, 이게 환경부에서 발표를 할 때 미리 양구군하고 좀 협의가 좀 있었나요? 아니면 어땠나요? 협의가 없었죠. 지난 30일 날 발표되기 전에 24일인가요? 저희 군에 좀 오셨어요. 그래서 타진을 하려고 오신 거지. 우리 양구군의 입장을 좀 들어보려고 해서 저희들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방이 댐인데 거기다 또 댐을 더 만든다는 건 정말 기본적으로 아무리 국가 정책이지만은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차라리 양구군을 전체 다 소멸을 시켜라. 수모를 시켜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발표가 돼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절차나 그 일방적인 그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더 화가 나시네요. 그렇죠. 소통과 절차도 중요하지만은 수입천 댐에 대한 건설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 화천댐 그 용수 공급 문제도 산자부에서 어떤 협의나 이런 것들이 없었죠? 지역과의 뭐 협의, 양해. 격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중앙정부에서 적경지역 주민들 사람으로 안 여기는 것 같아요. 유정배 위원장님. 이거 한번 따져보세요. 민주당의 다수 의원이잖아요. 적경지역도 네. 주민들이 사는 거예요. 아이고 화살이 갑자기 민주당으로 날아와서 이게 당황스러운데. 화살이 아니라 같이 가자는 얘기입니다. 네네. 아니 갑작스럽게 사단 철수해버려. 양구도 그렇고. 그리고 예출의 박지한 확 폐지해버려. 군납, 공개경쟁 입찰과 수익이었던 거 다 무너져버려. 거기다 댐 물까지 저렇게 해놓으니까 적경지역 주민들 상실감이 생겼어요. 여야를 떠나지 말고 지역을 위해서 일할 분들이 머리 맞대고 함께 가자는 얘기입니다. 저기 여야를 떠나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예, 이 사실 접경 지역이 이제 제가 늘 주장하는 거지만은 중앙정부가 여당이건 야당이건 또 바뀐 여당이 야당이건 간에 사실 이 인구가 적고 정치적인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국민 취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여길 수 없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터지는 거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마땅히 정부를 향해서
싸울 건 싸우고 또 좋은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설득할 건 설득을 하겠지만 우리 그 일선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두 분 군수님들도 국민들을 믿고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정부에 항의하는 이런 그 통합적인 자세 이런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예.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